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있기까지 계엄을 막아내고 파면을 이끌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은 국민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습니다.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0시 22분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시민들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내란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가 오늘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도왔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함께 지새웠던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 외환수계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금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복지, 한반도 평화를 꽃피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경제도 복지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의 한 길로 매진합시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게 쳐주세요. 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어둠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멈춘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언론은 침묵을 거부했고 군 내부의 양심은 헌법을 붙들었습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방파제였습니다. 네 가지 힘이 하나로 모여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빛의 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1년 전 또다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이 의미를 역사에 새겨야 합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그렇지만 비범한 이웃과 함께 빛의 혁명의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이현주 최고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1년 전 오늘 뉴스를 보고 어리둥절한 채로 밤을 가르며 국회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시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들어와 다행히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 손으로 되찾은 민주주의 현장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크나큰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애정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힘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란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명백하게 위헌을 선언한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맞선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 한 명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되찾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강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 6시 반에 국회로 돌아오면서 국회 주위 한 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날 한 10시 45분경 도서관 이 회전문을 통해서 경찰들이 저한테 누구냐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길비키라고 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좀 이런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날 국회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 앞으로 모이셔서 윤석열의 내란을 무찔렀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 1년이 됐지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이나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장동혁 국힘의 대표의 발언이 12.3 비상기염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기염이었다라는 아주 망언을 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국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지금 국힘의 대표가 1년 동안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을 옹호하고 했던 국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12.3 비상기염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정당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 해산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켜준 우리 민주주의 확실한 내란 청산과 헌정수호 반드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는 그런 다짐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서삼석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또 불안과 공포에 떨 이유도 없었던 지극히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깬 장본인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만에 추운 날씨에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있으니까 작년 1년 전 겨울이 생각납니다. 그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서 다 같이 추위에 떨면서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또 응원봉을 흔들면서 애써주셨던 그 노고가 생각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후로 사실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엄이 저지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창출되면서 그동안 1년이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소식을 들으니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한 발언을 들으면 지난 1년의 시간을 어둠의 1년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서 이제 희망의 신호탄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를 다투는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혀주셨는데 누가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앞으로 1년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12.3 계엄 당시 국회를 지켰던 시민 4분을 모시고 국민 대표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당시 계엄군에게
헌법과 국민의 뜻을 호소하며 계엄군을 설득한 이관훈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날 작년 12월 3일 그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있었던 배우 이관훈입니다. 추우시죠? 그날도 이렇게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저한테 배우가 연예부 지면에 안 나오고 사회부 지면에 나온다고 우려가 많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길을 갈 때 가끔 707 그때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고 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이랑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존재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 분들에게 꼭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잘 받들어 모셔서 좋은 정치 해달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 추운 전국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특전사 우리 저 후배님들한테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끄는 정치,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엄군 진입을 막아서며 국회의 문을 지켰던 도희석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도희석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제 직업 특성상 야근을 할 일이 없었는데 야근을 마침 하고 있었어요. 한 10시 넘어서까지. 근데 막 카톡방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뭔 일인가 봤더니 계엄이라고 야근하고 있는 내가 계엄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짜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계엄이라는 걸 그걸 보고서 에이 설마 하고 안을 라이트를 켜서 딱 봤는데 총이랑 방탄복은 당연히 갖고 갔겠죠. 근데 눈에 띄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이중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탄박스. 뭐 군필자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자물통을 2개를 걸어 잠그는 건 딱 하나 탄약이었어요. 그거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을 이제 부사관으로 하기로 했었고 흔히 말하는 밀떡입니다. 밀떡이 덕후기도 해서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인지 바로 알게 됐었고 때마침 하늘에서 UH-60 707이 타고 온 헬기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 안에 어떤 친구들이 타고 있었을지 보는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도망을 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막아서면 둘 중 하나다. 내가 차가운 바닥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든가 저기 어디 구치소에 수감돼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든가 어찌됐든 바닥에 눕게 생겼구나. 근데 막긴 막아야겠더라고요. 막지 않으면 5.18 제2의 5.18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어설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분들이 나서줬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헝클어져서 운이 좋게 막아진 거지 절대 막기 힘든 정말 준비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에 연루된 사람들,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런 깊은 민주주의의 상처를 낸 일을 정리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장갑차 돌진을 막아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숙정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사는 김숙정입니다. 평범한 저녁 일상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V 속에 정말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계엄이라는 정말 저는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TV를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로 여의도로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딸 24살짜리 저희 딸이 울고불고 저를 막아서더라고. 엄마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왔는데요. 여의도 와서 놀란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우리 시민의식.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여의도의 장갑차라니요.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장갑차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는 저희 남편, 전 너무 무서워서 가지마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도 같이 덩달아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저지에 동참을 하고 이 차량이 장갑차 저지가 다 풀리고 나서 이제 서강대를 향해서 귀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강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서강대를 지나가야 될 이 장갑차가 국회를 향해서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으로 막았었던 바로 한 청년,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남편과 시민들이 함께 저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소극적인 군인의 어떤 소극적인 저지가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국방부에서 군 인성교육을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애정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나 소극적인 그 저지 방해 대응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12월 3일 밤 너무너무 무섭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여의도에 따뜻한 태양이 햇볕이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또 놀라웠던 건 리더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줘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라는 청산되지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국민의 주권인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내란 척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2월 3일엔 이곳에서 완전 내란 종식을 하고 축제의 장을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란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상황을 수습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힘써주신 이금규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적어온 것도 없이. 저는 적어왔는데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이 국회 정문 앞까지만 왔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보고도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하늘에 헬리콥터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공수부대가 떠오르고 또 5.18 광주가 떠올라서 그때부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에 살기 때문에 코앞이 국회의사당인데 나가야 되나? 이런 겁이 났고 또 국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국회로 모여달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는데 아마도 80년 5월 그날 밤에도 도청 앞에서 그런 외침이 호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떠오르니까 그때부터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야 되나?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헌법과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요. 마침 그때 제 아이가 군대가 있었는데 탱크같이 생긴 그 자주포 조종수라고 하더라고요. 5.18에도 그랬듯이 제 아들이 계엄군이 돼가지고 탱크 몰고 서울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겨우 오기는 왔습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무회의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한 자가 이번에는 또 국무회의를 핑계대고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제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저도 헌법이나 계엄법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사법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 계엄의 선포는 물론이고 계엄의 해제도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계엄을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고초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의 이제 탄핵 소추 시도가 있었는데 탄핵 소추가 불발되었을 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변호사인데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위자료 청구 소송 아시다시피 1심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 변호사로 선임돼서 헌재가 파면 결정할 때까지 계몽령 계엄이었다는 그 법리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말들과 헌법재판소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적으로 탄핵과 파면입니다. 그거는 성공했지요. 두 번째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고 세 번째는 형법상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벌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정치적 책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다 물어야 다음에는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국회 측 변호사로 일했는데 또다시 제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저는 그때도 또 한 번 용기 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파괴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네 분의 깊은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용기와 헌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